소위 봉침이라고 하잖아요. 네. 치료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효과가 좀 있나요? 혹시 꿀벌도 수술이 가능합니까? 죽어 있는 꿀벌을 살리는 중증의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꿀벌들을 살리는 수술은 꿀벌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와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꿀벌들 스스로 이제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늘 10년차에서는 대체 불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직 딱 2명만 가지고 있는 직업이죠. 꿀벌의 질병을 진료하며 꿀벌의 건강을 책임지는 꿀벌 명의 수의사 허주행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꿀벌도 수술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죽어 있는 꿀벌을 살리는 네. 아니면 혼수 상태에 사람으로 치면은 중증. 의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런 꿀벌들을 살리는 수술은 없어요. 근데 또 수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왕벌이 우수한 좀 애들을 낳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품종 개량을 위해서 네. 여왕벌을 마취시킨 다음에 인공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오, 벌들도 인공 수정을 네, 해요? 인공 수정을 해서 우수한 이제 종자를 선별해서 거기에 이제 숫벌을 골라서 여왕벌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어떻게 마취해요? 여왕벌을? 이산화탄소로 네. 그 여왕벌한테 계속적으로 쏴주면은 여왕벌이 이제 마취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있다 깨어나요? 그거는 이제 농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인공 수정할 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전용 장비를 써서 그렇게 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마치 꿀벌들의 저출산 대책 같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네. 꿀벌로 치면은 약간 좀 우수한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성공률이 높은 편인가요? 하면? 그게 사람마다 손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2분 계시다고 그 2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건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연구기관도 있고 오. 이제 오히려 저희보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 수술은 더 잘 하시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죽어가는 꿀벌이나 네. 이제 죽은 꿀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이에요. 혹시 그런 수정이나 이런 거는 수의사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곤충들은 약간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곤충을 또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다양한 분들이 또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꿀벌은 수많은 동물, 곤충 종류 중에 하나여서 네. 학교 다닐 때 막 구체적으로 배웠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원래 학교 다닐 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아예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마칠 때 꿀벌의 질병 중에서 몇 가지 질병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법정 전염병이다 해서 꿀벌이라는 애들도 질병이 있고 몇 가지 질병은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구나 요 정도만 인지된 상태지 네. 이제 꿀벌이 정확하게 어떻게 살고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거는 하나도 배우지 않았죠. 그러면은 그래도 곤충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지 이런 거 좀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학교에서는 전혀 못 배웠습니다. 곤충에 대해서는 아예 안 배워요? 동물만? 네, 수의과 대학이 이제 꿀벌이라는 게 날아다니는 곤충으로 돼 있는데 또 법적으로는 이제 벌꿀도 만들고 이제 양봉 산물을 만드니까 가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곤충이지만 법적으로는 가축 또는 동물의 영역으로 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의사가 원래는 다루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수의사가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이제 수의사 분들한테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학교에서는 솔직히 못했고요.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배워 나가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다른 한 분은 혹시 스승님이에요? 저는 이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쪽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저 말고 그 선생님 한 분만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의 선생님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꿀벌을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누군가 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의대 다니는 학생들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보통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런 뭐 소나 돼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 위주로만 진로를 생각하다가 꿀벌에 대한 거는 생소하니까 아무래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좀 진입이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사실이죠. 네. 그러면은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꿀벌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저도 뭐 이거 꿀벌을 해보려고 뭐 수의사가 된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네. 이제 뭐 동물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취업을 하든지 뭐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좀 회사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수의사들이 회사 생활 한다? 그럼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뭐 제약회사 아니면 연구직 공무원 요쪽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때 이제 막 꿀벌을 진료할 수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계 쪽에서 이제 수의대 쪽으로 이제 좀 졸업생들한테 취업 홍보를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전국에 많이 나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1년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딴 걸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회사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5일제로. 주 5일제고요 근무는. 근데 네. 이제 뭐 주말에도 가끔 나갈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양봉장 현장에 꿀벌이 너무 좀 막 급박한 상황도 있고 그 주말에는 또 주로 공부를 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와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들 스스로 이제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꿀벌을 사육하시는 이제 꿀벌 이제 농장 주인분들이시죠. 네. 농장 주인분들께서 이제 꿀벌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달려가는 거죠, 거기로. 그렇죠. 일정을 잡고 양봉장 현장에 가서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 벌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봉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그 꿀벌들을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과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세요. 보통 이제 뭐 은퇴하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한 30년, 40년, 많게는 50년 이상 꿀벌을 키우신 분들이어서 본인들이 꿀벌을 키우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제 좀 자부심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제 저희의 이제 도움을 청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약간 경험적인 측면에 기반한 그런 사육 방식에 네. 뭔가 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꿀벌을 사육하는 기술은 당연히 그런 양봉장 주인분들이 많지만은 그런 약간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약간 질병이라든지 또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거기 있는 환경과 결부시켜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양봉장 주인분들과 같이 좀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선생님도 가셔서 양봉업자 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럼요. 무조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저는 양봉장을 이제 많이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꿀벌이 질병이 무슨 질병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꿀벌을 어떻게 키우는지 꿀벌의 습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이제 그런 양봉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혼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젊은 친구가 뭘 못했길래요? 이제 갔는데 이제 잘 모르고 처음 갔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벌들이 종류가 있어요. 뭐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고 숫벌이 있는데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벌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침을 쏴서 무서워하잖아요. 무섭죠. 네. 네. 저도 무섭죠 당연히. 네. 근데 처음에 갔는데 농가분이 저를 약 올리려고 벌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 얼굴에 이렇게 싹 이렇게 대는 거예요. 네. 그럼 무섭잖아요. 당연히 그럼 무섭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농가분이 웃으면서 숫벌을 댄 거예요. 근데 숫벌은 침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수컷벌인 숫벌은 벌침이 없어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농가분들은 약간 짓궂게 해주시는데 아니 혼날만 했네요. 수의사인데 가서 수컷인지 암컷인지도 모르고. 수컷인지 암컷인지 아는데 아는데 이불 딱 잡았을 침이- 때 침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네. 원래는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원래는 정말 좀 벌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좀 벌을 치료하러 갖고 하면은 벌침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 당시 막 맨 처음 갔거나 그런 시절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제 그런 겁먹는 모습이 네. 이제 또 그 벌을 사육하시는 이제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초보인가 보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보다. 그래서 진짜 많이 혼도 나고
꿀밤도 맞고 속된 말로 그래서 많이 배웠죠. 세상에 맞기도 하셨어요? 장난식으로 그 꿀밤도 좀 맞고 왜냐면 저희 다 아버님 뻘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또 워낙 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뭐 이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세요. 젊은 친구가 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양봉장에서 내가 지금 십몇 그렇죠. 년을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계속 연락도 좀 드리고 현장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해드려서 좀 꿀벌들이 좀 건강해지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느끼시면은 네. 고맙다고 이제 전화도 오시고 정말 또 운 좋으면은 또 꿀도 한 병 또 받고요. 오, 네. 시중 꿀이랑 다릅니까? 아 그거는 진짜 보증되는 꿀이죠.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꿀 따는 과정, 즉 네. 그 꿀을 생산한 벌을 제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중에 나오는 다른 꿀들이랑 여기에서 막 믿을만한 꿀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가 달라요? 약간 벌꿀이 이 주변에 어떤 꽃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카시아 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카시아 이제 꽃에서 이제 들어온 이제 꿀을 말하고 뭐 밤나무 꿀이다, 뭐 헛개나무 꿀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농가분들한테 가서 어떤 꿀을 생산하는지 제가 직접 보니까 이게 꿀이 섞여 있는 꿀인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하나의 꿀로만 퓨어하게 된 순수한 꿀인지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지금부터는 이제 벌꿀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양봉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이 내가 하던 게 안 먹히네 해서 부를 때는 뭔가 예전과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셨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벌꿀의 아픈 증세가 좀 다른가요? 옛날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꿀벌이 이제 아픈데 왜냐하면은 이 꿀벌을 사육하시는 이제 농장 주분들께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루틴으로 벌을 키우신 거예요. 꿀벌을요. 네. 이때쯤 뭘 하고 먹이를 어떻게 주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날씨도 지금 많이 변했죠. 그다음에 주변에 농약도 많이 치고 있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꿀벌 사육 밀도가 1위입니다. 밀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 높다고 표현하잖아요. 땅도 좁고. 네. 네.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좁은 땅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꿀벌 밀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셨던 다른 양봉장이랑 꿀벌에서 질병들이 많이 전파가 되는 상황들이 역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옛날에는 없었던 뭐 이제 바이러스 질병이나 곰팡이 질병 네. 그런 것들 새로운 질병들이 도대체 이제 잘 뭔지 모르시는 병들이 외국에서 유입도 많이 됐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것과 지금 현재의 양상들이 좀 많이 달라서 거기에서 좀 저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계세요. 요즘 가장 꿀벌들이 아파하는 질병은 뭐예요? 지금은 꿀벌 질병 중에서 이제 바이러스 질병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꿀벌의 몸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 있어요. 응애? 예, 응애라고 표현하죠. 진드기 또는 응애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헨리 류님께서 꿀벌 수의사에게 말벌이란? 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무섭지만은 정말 좀 무조건 보이면 잡아야 되는 존재. 저 입장에서는. 그럼 말벌은 잡아서 죽여야 돼요? 네, 좀 말벌한테는 잔인한 얘기지만은 네. 양봉장에 이제 이런 꿀벌들을 사냥하러 온 말벌들. 그러니까 양봉 농가분들이랑 꿀벌한테 피해를 미치는 말벌은 좀 아무래도 좀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적인 질병이나 기생충 혹은 말벌에 의해서 꿀벌들이 많이 아프거나 죽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우리 기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대전제가 결국에는 이상 기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 많이 뭐 우리나라 꿀벌의 뭐 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서도 이제 CCD 현상이라고 해가지고요. CCD요? 네, 영어인데 이제 뭐 벌집 붕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2006년에 미국을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정말 벌들이 사라졌다라고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3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들도 분석하고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상 기후가 오다 보니까 이 이상 기후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저번 주만 하더라도 주말만 하더라도 정말 여름 같은 지금 봄이 지속되고 있고 네. 오히려 여름인데는 더울 때도 있지만은 또 막 5월 달에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온대 기후가 어느 순간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네. 그런 것들이 꿀벌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연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박멸해야 할 이제 뭐 해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해충들을 잡으려고 원래는 한 6월이나 7월 달에 농약을 뿌렸으면 됐는데 이제 이상기후가 오다 보니까 그런 해충들이 출현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농약을 쓰는 시기도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 해충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꿀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상 기후가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농약 사용도 많이 빈번하게 되고 있고 또 이상 기후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나무들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기존의 침엽수에서 또 화렵수가 또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렇게 꿀벌에 좀 건강한 서식지가 좀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기후 위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인재 때문이기도 하네요. 네, 인재 영향도 큽니다. 이제 더 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이상기후를 만든 게 결국에는 저희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양봉 쪽의 측면에 봤을 때는 꿀벌을 건강하게 사육해 하려고 약간 농가분들께서 약을 꿀벌의 방제 약품을 좀 과하게 쓰신 것도 어느 정도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약간 내성 같은 게 생기는 네, 그게 지금 건가요?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꿀벌 응애를 잡으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약들이 무분별한 사용이라든지 대체 약품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진드기 응애를 잡으려고 쓰는 약이 효과가 안 없고 되는구나. 그 약들이 또 꿀벌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어.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또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꿀벌이 멸종되면은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맞는 가설인가요?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말씀하실 네. 거예요. 뭐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 음. 근데 원래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이제 꿀벌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달콤하게 먹는 뭐 벌꿀이나 아니면 뭐 프로폴리스, 뭐 로얄 젤리 이런 양봉 산물만들을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꿀벌들이 그런 양봉 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맞지만은 네. 더 큰 공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농작물을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는 화분맥의 작용을 해요. 네. 즉 수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수술과 암술이 만나게 해주는 이제 가교의 역할을 네,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꿀벌의 화분맥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시설 재배 작물 중에서 이제 뭐 수박이나 뭐 딸기, 참외, 뭐 메론 이런 것들이 이제 꿀벌이 사라지면은 열매가 잘 안 맺고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곤충계 약간 중매쟁이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근데 꿀벌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호박벌이라고 부르시는 뒤형벌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야생 벌들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집약적으로 키우시는 시설 재배 작물 같은 경우는 꿀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꿀벌이 많이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이 먹고 있는 식량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식량에 문제가 생기고 자연 생태계 보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벌꿀 얘기하셨는데 꿀이나 여왕벌이 먹어야 되는 로얄 젤리 이런 거 사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취해서 우리도 많이 먹고 로얄 젤리 되게 비싸게 사서 먹는데 네. 혹시 그게 꿀벌들을 괴롭히는 일일까요? 정말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꿀벌 먹이를 갖고 가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벌꿀 같은 경우도 꿀벌들이 우리 주인님 벌꿀을 주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이 살려고 이제 모은 거를 그쵸.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뺏어오는 거죠. 거지. 근데 이제 로얄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꿀벌들이 여왕벌의 먹이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육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육 로얄 젤리를 채취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벌 집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네. 그럼 일벌들이 여왕벌 먹이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얄 젤리를 가득 채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실제 여왕벌로 양성시킬 게 아니니까 거기서만 이제 로얄 젤리를 채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훈이님이 지난주 학생들 체험학습 따라갔다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 안쪽에 벌에게 쏘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더 귀를 쫑긋하게 하고 듣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소위 봉침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를 치료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이제 봉침이라고 하는 게 벌침인데요. 근데 네. 아까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은
가장 아프신 부위에 쏘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저도 벌침을 많이 쏘이는데 네. 저는 손가락이 제일 아프고요. 아. 손가락이 막 욱신욱신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문자 보내준 선생님이. 와. 네. 그리고 이제 봉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염증 작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다는 게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르신분들 뭐 50견이라고 하죠. 뭐 네. 관절 쪽이 좀 안 좋거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봉침을 이제 맞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 네. 좀 그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 효과는 있고 또 한의원에서 또 그걸 활용하는 것도 음. 있고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가 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의사 자체를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꿀벌이 많이 사라지면 사실상 나의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수입도 수입인데요. 아무래도 꿀벌이 사라지면은 제 환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 환자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긴 해요. 아픈 꿀벌이 아픈 사람이 없어야 없는, 없어야 예, 되니까. 아픈 꿀벌. 근데 이제 꿀벌 자체가 많이 이제 사라지는 거는 음. 뭐 저도 문제지만은 뭐 음. 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연 생태계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되니까 좀 문제가 되죠. 예. 네, 끝으로 10년차 분들께 저희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꿀벌 전문 수의사 하실 건가요? 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는 뭐예요? 확신은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꿀벌을 제가 지금 8년 차로 하고 있는데 음.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어. 하면 할수록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많지 않은 수의사가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사명감도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정말 다시 태어나도 정말 꿀벌 수의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국에 2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작년까지 얘기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뭐 꿀벌 쪽에 관심도 좀 많이 생겼고 이런 수의사들 이런 거 한다는 게 있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또 수의사분들이 지금 또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수의사분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뭐 한두 명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합류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윤희님이 다시 태어나도 꼭꼭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꿀벌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허주행 수의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